내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 싸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다들 기분 나빠하지?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말투에 예민하더라고.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살다 보면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경험이 쌓이지만 말 때문에 손해보는 순간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절대 쉽게 꺼내지 않는 말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63세입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동네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선후배들과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던 중 후배 중 한 명인 정민호 가명 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정 과장 말이야. 요즘 가게 차린다고 하던데 그 친구가 사업이 뭔지나 알까? 영수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영수 씨는 민호 씨를 싫어한 것도 아니고 그를 무시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젊은 시절부터 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업가들의 흥망성쇠를 봐온 입장에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걱정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후배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민호 형도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셨어요? 영수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민호 씨가 사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을 꺼냈을 뿐인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후배들은 영수 씨의 말에 동의하기보다는 민호 씨를 응원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은행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영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 은행 문 닫게 하겠다. 이런 건 기본 아니냐? 그때는 다들 웃고 넘겼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신입 직원이 꽤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 결국 몇 달 만에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그냥 농담한 건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일부러 민호 씨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민호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그날 내가 괜한 말을 했더라. 사실 내가 사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어. 미안하다. 그러자 민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말 한마디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신뢰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쉽게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짜 걱정된다면 직접 만나서 조언을 하거나 응원하는 말을 건넵니다. 영수 씨도 그날 이후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변명과 핑계입니다. 이정훈 씨는 65세입니다.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요즘은 가끔 후배들의 부탁을 받아 컨설팅을 해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덕분에 후배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꽤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후배와의 대화에서 씁쓸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정훈 씨는 오랜만에 후배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배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배님,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선배님한테 보고서 피드백 받았을 때요. 정훈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그러자 후배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제 보고서를 보시고, 야, 이거 도대체 언제 고칠 거야? 시간이 없다고 매번 변명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와라고 하셨죠. 정훈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랬던가. 하지만 후배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인원도 부족했고 갑자기 업무도 몰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선배님은 제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으셨죠. 정훈 씨는 멋쩍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좀 더 신경 써서 하라는 의미였지. 그리고 그때 다들 바빴잖아. 나도 정신 없었고. 그러자 후배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때 선배님이 한마디라도 그래, 힘든 거 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훈 씨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정훈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핑계 대지 말고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압박이 아니라 이해와 격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한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한 번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를 마감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고 상사에게 불려가 혼이 났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부장님, 갑자기 일이 몰려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던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거야. 변명하는 순간 넌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때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후배의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달은 정훈 씨는 며칠 후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그때 너무 딱딱하게 말한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후배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성장한 것도 맞아요. 그래도 그때 조금만 덜 엄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날 이후 정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변명은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결국 성장의 기회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반대로 타인의 변명을 무조건적인 핑계로만 치부하면 그 사람의 사정과 노력을 외면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변명보다 해결책을 찾고 누군가 변명을 할 때는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최종수 씨는 62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고 나름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자꾸만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운다고.
괜히 시작했다가 남들한테 웃음거리 되는 거 아냐? 그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잃었고 무엇을 하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랜 친구인 박현석 가명 씨를 만나면서 종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석 씨는 같은 또래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요리를 배우더니 이제는 작은 요리 강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야, 너 원래 요리 같은 거 할 줄 알았냐? 현석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처음엔 라면밖에 못 끓였지. 그럼 유튜브는? 내가 그런 거 할 스타일이었냐? 내가 전혀.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종수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안 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이제 와서 뭘 하겠냐며 스스로를 주저앉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직장 생활을 하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40대 중반이었을 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그가 해본 적 없는 분야였습니다. 당황한 그는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상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그때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저 친구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며칠 후 그는 집 근처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사실 컴퓨터는 젊었을 때부터 익숙지 않았고 늘 나는 이런 거 못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수업을 듣고 돌아오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씩 하면 되겠지. 나는 할 수 있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나는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신뢰를 잃을 뻔했고, 이정훈 씨는 후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변명만 늘어놓았으며, 최종수 씨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로 오랜 시간 자신의 가능성을 가로막았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말하는 습관을 바꿔갑니다. 이제 우리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 대신 격려를, 불필요한 변명 대신 책임을,
부정적인 자기 암시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지혜롭게 말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